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안에서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ADR 상장이 됐죠. 오늘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소식부터 시장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소부장 종목들, 또 상장 지수 펀드의 유의할 점까지 다양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열렸고 여기서 SK하이닉스가 화려하게 ADR 상장을 했습니다. 1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이 급등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에 SK하이닉스 ADR 상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잠 못 이루고 봤습니다. 어쨌든 공모가 대비 7배 정도 사람이 몰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16% 정도 방금 나왔지만 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관심은 많겠다, 네, 기대가 된다 정도 있을 것 같고, 뭐 이 현상, 이거 뭐 아시겠지만 투자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시기가 될 맞아요. 겁니다. 그다음 게다가 이제 오늘 10시 반에 일단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거래는 15일부터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뭐 역사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특히 크게 보자면 메모리를 어떻게 볼 거에 대한 업계들의 생각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었는데 네.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나스닥이 SK하이닉스가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성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공모자금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당장도 뭐 저기 최태라장 같은 경우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액면 분할까지 검토하겠다, 네, 맞아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고 그게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네. 일단은 뭐 한마디로 결론부터 내고 가자면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마켓 시그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될 건데 그렇죠. 일 텐데 그러면은 뭐 괴리율은 약간 있겠죠.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 조금 더 맞아요. 밸류가 더 높은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7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아마도 ADR에 대한 좀 프리미엄이 좀 있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말씀하셨다시피 달러 패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기 네. 마련이고 자금 자체가 쉽게 유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하이닉스에 넣었던 외국 자본들의 어떤 변경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스페이스X부터 하이닉스의 상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금들이 너무 뭉쳤다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현재 7배에 있었던 공모 자금들이 나머지 말해서 6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들이 또 수급 측면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거의 뭐 45조 원 정도 보인다고 했었으면은 거기에 6배 정도 해주시면 210조 원 정도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그것이 또 어떻게 유입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 요인은 있다. 근데 마이너스 요인도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표가 준비가 됐을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TSMC의 어떤 우리 이 ADR 상장에 대한 변화폭 같은 걸 우리 알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혹시 뭐 준비되면 알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네. 여기 잘 나왔네요. 이게 이제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 TSMC ADR 프리미엄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ETF 같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가지고 실제로 프리미엄이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대만의 본주 대비해서 그 ADR 상장한 상장폭이 더 높다고 그러겠죠. 그럼 이때 보시면 당연스럽게 수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이게 괜찮은 주식인가 보다. 프리미엄 있으니까 이익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급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으로 쭉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게다가 근데 또 보시면 또 25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는 또 프리미엄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 프리미엄 줄어드는 것 때문에 ETF 수급팀이 좀 줄어들긴 하겠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좀 더 다음 페이지 걸 봐주시면은 이게 더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약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쭉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에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프리미엄. 근데 맨 초기에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확실히 높았다가 쭉 떨어지죠. 네.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차익거래 부분을 보시면 네. 얘네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발생하게 되면은 차익거래가 확 늘어난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늘어나는 확률은 왜 늘어나냐면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게 A하고 B가 같은 주식 가치인 건데 해외와 대만 본주가 차이가 없을 때 아주 작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비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익 거래의 비율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거래의 양이 되게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쭉 가시다가 보면은 2022년 정도부터 후반기로 보면은 이때 갑자기 프리미엄이 확 늘었어요. 요거는 너무 늘어버리면 차익 거래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느낌이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익 거래가 엄청 늘어나서 기관 투자자들이 소위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되게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익 거래 늘어나는데 유동성 늘어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기는 끝에는 왜 이렇게 프리미엄 확 늘고 차익 거래 줄었죠? 프리미엄이 너무 늘어나면 손해 보니까요. 팔아봤자. 그러니까 차익 거래 줄거든요. 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왜 저 24년 후반부터 늘었냐?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해서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 가치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랑 대만 차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차이가 왜 크게 차이 나냐? 대만 본주는 생각보다 그 소위 얘기해서 좀 그 규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AI 시대 때 이후로는 프리미엄 15%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그냥 그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린 시장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뭐 다 하시는 것도 있고 해외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ADR보다는 늦어요. 그래서 이제 저 정도 프리미엄 유지될 것인가 하나 문제 있을 거지만 프리미엄이 없다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물량, 거래가 되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주체가 말하자면 주체가 원래는 한국 주식에 대한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 이렇게 됐는데 이제 ADR이라는 포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가 더 드는 거죠. 크게 보자면. 내 주체들이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7월 달은 정신없을 것 같다. 7월이 지나면 그래도 네, 좀 7월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미 수급은 늘어나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초기에 달려드는 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들도 IPO 할 때 초기에 확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 12년 초기에 줄어들었던 것까지 있어 보시면 지금 초기에는 일단은 관망이 낫겠다 생각해요. 약간 초기에 좀 관망을 하다가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ADR도 그렇고 뭐 좀 자리 잡아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약간 좀 그림이 좀 윤곽이 선명해지면서 네. 그때 다시 투자를 재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저희가 투자 전략 세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우리나라 걸로 하시든 ADR 거 하시든 간에 선택이시겠지만 네. 거기 둘 중에 어쨌든 간에 그 둘의 합을 맞추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좀 자리 잡아가기까지는 네, 맞습니다. 좀 더울 때는 약간 쉬어가자. 네, 더울 때가 이제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장마 막 내릴 때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좀 무겁다 느낌으로 보시다가 현금 가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좀 안정적인 곳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적 발표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발표 정리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반도체 미국 쪽에 있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네. 좀 이익이 적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우상향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번 실적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 데 된다든지 아니면 외려 삼성전자는 외려 또 안정적인 측면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를 봐야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둘이 워낙에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의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겠다. 아쉽게도 코스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적으로 높진 않기 때문에 네. 수급의 영향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좋다라고까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말씀처럼 그래서 장비사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코스닥에서 장비사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코스닥 쪽은 조금 더 수급에 영향을 네. 미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글로벌 장비사.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 말씀드렸던 ASML ASML. 같은 게 7월 15일 날 말이니까 7월 16일 날 보이겠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는 8월 초에 중순에 나오거든요. 네. 이 두 회사 정도나 뭐 탑5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램 리서치, ASML, 일본사인 뭐 텔, 이 정도가 5개 회사입니다. 그중에 4개 회사 정도가 그 탑5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시 약간의 우상향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비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수급 쪽으로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장비사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파운드리 좀 흑자 이야기가 지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뭐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 발표 때 7월 30일에 파운드리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그렇죠. 나와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좋은 소식은 약 3년 만에 월만이긴 하지만 6월 달에 흑자로 달성을 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삼성전자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의 판매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메인 비즈니스보다는 실제 메인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TSMC랑 같이 갈 정도의 하이엔드 공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직까지 아주 밝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다음 바로 질문에 나올 TSMC는 계속적으로 쇼티지예요. 근데 그거에 소위 얘기해서 풍선 효과는 삼성 말고 삼성 인텔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삼성 인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TSMC 기술을 따라가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량 같은 게 그나마 미세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2회사거든요. 이 2회사 쪽에 어느 정도 분배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복의 원년을 내년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 이미 로직다이가 터졌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겠죠. 작년에 그나마 좋았던 게 아시다시피 테슬라 이쪽 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카메라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나머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들으시면 거기가 누구야?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이것도 네. 같이 들어오죠. 지금 진짜 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 7월달에 이 표가 잘 보이나요? 아니면 이 화면이 보일까요? 네, 지금 네. 화면으로 삼성전자 이제 네네네. 주가가 보이고 그쵸.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실적 발표가 네,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아실 것 같고 있을 예.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3분기 때 액수만큼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쭉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얘기될 때 TSMC가 7월 16일, 23일이 인텔. 우리 인텔을 이제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왜냐면 인텔이 어쨌든 미국의 국가 때문에 국가 AI의 어떤 포지션 맡고 있어서 그 수혜를 좀 보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삼성 파운드리는 가져가야 된다. 회복력은 좀 되고 있다. 근데 회복보다는 일단은 쇼티지 때문에 몰리는 게 분명히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 3분기 때 실적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쁘진 않다. 어제도 기사 보시면 그거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그럼 되게 돈 많은 사람들 모임 갔는데 한진만 사장 같이 데리고 갔다. 네, 이렇게 네, 그거는 이유가 있다.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니까는 사실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조금 전략을 세우기는 힘들지만은 삼성전자 사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못 올라간 상황이고 그렇죠. 맞아요. 일단 또 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워낙 또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보니까는 그거에 또 따라가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회복에 따라서 또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엔 TSMC가 워낙 잘 되다 보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TSMC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TSMC 실적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좀 어렵긴 해요. 뭐 EPS 매출이 얼마나 상회를 하냐, 뭐 네. 가이던스가 얼마냐, 뭐 캐펙스 투자가 얼마냐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TSMC는 유일하게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월 단위로 여전히 영업이익이 50% 정도 되고요. YYO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전분기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TSMC를 봤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 혹시 지지난주 메타나 애플, 발로 아니면 이제 모건스탠리, JP 모건 발로 했을 때 뭐 메모리가 어떻냐, 뭐 수급이 피크다 이런 얘기했는데 수급이 제조가 피크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쇼티지고 우리 라인 확장할 거고요. 이런 얘기 분명 할 거예요. 그다음에 라인 확장 여부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코오스라고 칩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게 뭐냐면 뭐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하여튼 하이엔드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게 늘어나야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HBM 수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AI 반도체, 최신 반도체는 여기가 안 만들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뭐 2023년부터 뭐 3만 장에다가 지금 월에 14만 장까지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우리 늘릴 거야 하면 당연히 HBM 늘어납니다. 필요한 거. 두 번째로는 늘릴 거가 아니어도요. 네. 디테일하게 보자면 삼성전자는 좋아요. 왜요? 풍선 효과 때문에 파운드리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뭐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안 늘린다 할지라도 삼성전자는 플러스 될 겁니다. 네, 늘리면은 당연히 HBM 때문에 메모리 플러스 될 거고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있다는 그래서 투자가 얼마큼 될 거냐.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괜찮을 거야?라고 계속 묻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모건스턴이나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그런 피크 아웃이라고 했던 것들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불식할까? 그 다음에 그거의 가장 기반인 TSMC가 계속 우상향이야. 근데 거기에 들어간 HBM도 필수야. 혹시 얘가 안 되더라도 파운드리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한테 안 좋게 봤던 것들이 좀 더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보니까는 이게 이제 외신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더 안 올라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은 사이클 산업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이제 사이클이 아니다, 인프라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도 사실 투자자들 그렇게 믿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사실 변하기까지는 지금까지 시장의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메모리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바꿔가는 과정이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7, 8월 달에 대부분의 AI 반도체 그다음에 제조사까지 연결되는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투자 전략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같이 이제 펀더멘털로 놔두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변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이제 전업투자 같은 분이 아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물리기 딱 좋죠. 네, 저 같은 경우 저는 웬만하면 다 넣는 사람이라서 어떤 분들 막 그러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아니 현금 갖고 계세요. 지금 다 현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들 현금이 없으세요.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빚내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는 소득이 있으면 킵해 있다가 한 7월 말부터는 넣을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게 어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결정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7월 말부터는 좀 뭐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러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의 뭐 개인적인 걸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다 넣으면은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의 목표는 정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피크라고 하는 게 27년 말까지 웨이퍼가 늘어날 일이 없어요. 생산량이. 그러면 프라이스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6개월 선행하시니까 26년 말, 27년 초까지는 저는 내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뭐 많은 이야기들 해보고 왔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는 이번 주에 나오는 TSMC 실적 그리고 뭐 ASML 실적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삼성전자 편.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가 된 이유, 냉장고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뛰어든 건 1980년대. 그때의 삼성은 이미 냉장고, 세탁기 잘 만드는 회사였죠. 문제는 당시 가전제품을 만들려면 반도체 칩을 수입해야 했다는 것. 근데 이 칩이 비싸고 공급도 불안정하고 외국 제조사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한마디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비하인드. 초기 반도체 공장은 수율이 10%대라 멘붕 상태. 불량이 산처럼 나오는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실제 불량 반도체를 손으로 와르르 쓸어보며 했던 말이 있는데요. 남이 하면 불량이고 우리가 하면 혁신이야. 끝까지 해봐. 그 말 한마디에 연구실 분위기가 뒤집혔고 2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고 결국 세계 2위까지 올라갑니다.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세계 1위가 되어버린 케이스. 이게 삼성전자의 가장 짜릿한 비하인드입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SK 하이닉스 편. 원래 SK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지금은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지만 처음 이름은 현대전자. 그런데 IMF 이후 현대그룹이 흔들리면서 2001년 회사가 결국 매각 대상으로 나옵니다. 다들 저걸 우리가 굳이? 하며 눈치만 볼 때 딱 한 곳 묘하게 끌린 회사가 있었죠. 바로 SK인데요. 문제는 인수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조화된 할부 방식으로 샀습니다. 외부 자금 끌어오고 채무 조정하고 분할 상환하고 이 방식으로 현대전자를 사들였고 새로운 이름이 탄생합니다. 바로 하이닉스. 초반엔 돈도 기술도 빠듯해서 하이낙스, 하위닉스라는 놀림도 들었지만 SK가 선택한 건 미친 집중력 하나. 바이낸드, 디램 투자에 올인하더니 결국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업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깡패로 성장하게 된 건데요. 할부처럼 사온 회사가 세계 반도체 판도를 흔드는 기업이 됐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진짜 비하인드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시장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 시청자분들 좀 하시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건들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은근히 뭐 억 단위로 레버리지로 단기로 해서 올라갈 때 수익 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기동량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버리지를 이제는 좀 잠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그 열기나 과열을 좀 식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나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흔한 말로 찌라시가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금융당국에서 이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안이 지금 거의 결정이 됐다라는 내용의 그런 찌라시 내용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예수금을 지금 1,000만 원인데 이걸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만 레버리지 ETF 동영상 강의 시청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이걸 거래하면 매주 1시간씩 동영상 강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상한, 올라가는 상한을 20%로 제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코스닥 쪽에도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맞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융당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상한 20% 제한해서 많은 분들이 폭발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왜 하는데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저도 어제 딱 보니까, 그리고 이 찌라시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느껴지는 게 시장에서 지금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뭔가 개선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만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워낙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심하고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의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러다가 다음 주에 또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급락이 나오는데 그게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 쪽에서 오늘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
F4 회의에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직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망가졌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제가 계속 망가졌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그냥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자,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날이 5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건 지금 코스닥 차트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코스닥에 그래도 정부가 코스닥 부흥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230포인트대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고평가다, 실적에 안 받쳐준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코스닥은 어쨌든 꿈을, 미래를 먹고 올라가는 이 시장이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전쟁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5월 27일에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장되고 나서부터 주가 보시죠. 그냥 그 뒤로 다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래량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다들 관심이 없어지고 코스닥에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서 그냥 나도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 지금까지 못 냈으니까 레버리지도 빨리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쏠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의 지수가 지금 700선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이 이 정도 무너졌는데 코스피에도 이런 현상이 전이될까 겁이 나는 상황이었고 이번 주에 그런 모습들이 좀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불신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가 왜 이렇게 시장을 흔들까요? 자, 이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단순히 해외 홍콩 시장에 빠져나가는 자금을 홍콩에도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빠져나가는 외화를 막고 우리나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시장의 심리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상장이 된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는요. 일단은 수익,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투자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홍콩 CSOP에서 상장한 이 레버리지는 어쨌든 해외 주식이니까 양도세 22%, 250만 원 수익 제외하고 나머지는 양도세 22%를 물게 됩니다. 신고 의무 국내 시장이니까 없습니다. 홍콩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세금 신고할 때 5월에 매년 한 번씩 해야 되겠죠. 통화 우리나라로 거래하니까 환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홍콩으로 하면 환전을 해야 된다라는 환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수수료도 우리나라가 훨씬 싸고 홍콩에서는 1.6%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단적으로만 딱 봐도 홍콩 레버리지 만약에 내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홍콩에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냥 당연히 국내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의 생리를 파악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아시잖아요. 워낙 빠른 거 좋아합니다. 상승하는 거 한 번에 확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또 시장의 활황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시장의 성향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외화 반출되는 거 땡겨오자라는 식으로 만든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홍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국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마구 쏠리게 됐고요. 이러면서 하루 회전율 보이시죠? 하루 회전율이 최소 130, 최대 200%까지 엄청나게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홍콩 CSOP 레버리지는 평균적으로 한 17, 18%의 회전율을 보였는데 엄청난 쏠림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흔한 말로 단타 천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시장을 왜 이렇게 흔드는 것인가? 자, 지금 레버리지 총 자산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단적인 예로 드릴게요.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지금 총 자산이 한 194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SK하이닉스가 하루 기초 자산, SK하이닉스 자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5억 달러 정도라는 거죠. 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보다 이 ETF의 레버리지 ETF의 자산이
4배가 더 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2.77배. 근데 물론 해외에도 마이크론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런 배수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0.2에서 0.3배, 많아봐야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레버리지가 만약에 흔들려 버린다, 레버리지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코스피도 같이 따라서 폭락을 하는 이런 식의 꼬리가 이제 시장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손봐야 한다, 뭐 강하게는 상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보완책을 내놓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레버리지 좀 참으셔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막 우리가 상승하면 같이 2배 따라가서 수익이 2배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전에도 제가 상장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5월 27일 날 상장하고 나서 SK하이닉스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을 제가 차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스타트할 때는 비슷하게 갔습니다. 떨어질 때 이 레버리지가 더 많이 떨어지죠? 물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5월 27일보다 SK하이닉스는 7% 상승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3% 되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레버리지는 위험하기도 하고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품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레버리지 많이 하잖아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만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차라리 투자 본주에 하시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아야겠죠. 오늘 돈 되는 섹터, 어떤 섹터가 눈에 띄는지 손창현 팀장님의 첫 번째 선택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를 유통하는 쪽의 업체들을 살펴볼 반도체 유통 섹터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게 무너지고 있고, 소부장들도 지난주까지 좋다가 오늘 또 동반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그다음 유통을 오늘 또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팀장님? 유통은 제가 얘기를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파운드리 쪽, 소재 쪽 다 모든 섹터 얘기해드렸었던 네. 것 같은데 유통 관련돼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해드리지 않아서 유통 관련주들을 왜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드리러 좋습니다. 가져왔고요. 일단 뭐 반도체 디램, 낸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고무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은 나름 유통 관련된 업체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2분기 때도 여전히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 내에 2배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될 것이다. 못해도 한 5배에서 6배 정도 증설을 해야 이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디램이라든지 낸드는 증설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재고를 축적해 놓고 있는 유통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코스닥의 뭐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는 반도체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형주 뭐 메모리 쪽도 봐야 되고 HBM 쪽도 봐야 되고 소부장단도 봐야 하는데 이제는
그 낙수효과 수혜를 반도체를 유통하는 업체들까지도 살펴봐야 할,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할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러면 종목, 반도체 유통 쪽은 또 사실 시청자분들이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들 봐야 돼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맥커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맥커스. 맥커스는 뭐 아날로그 비메모리 쪽 반도체를 주로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FPGA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가능 반도체를 주로 많이 유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MD라든지 르네사스에 대한 제품을 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빅테크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1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2분기 때도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미래반도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고점에서 역시나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됐느냐? 전혀 실적은 우호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메모리 쪽, 낸드 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을 취급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미래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와 맥커스 하나씩 이 반도체 유통업체 살펴봤고요. 그러면 반도체 유통주 중에 가장 또 자세하게 보고 계신, 주목하고 계신 토픽 종목은 뭘까요? 네, 첫 픽 종목은 유니트론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유니트론텍. 이 회사는 이제 현대가 쪽 관련돼서 현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현대 BNG 스틸의 부사장님이죠. 이제 정문선 대표가 이 현대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현대 엔터프라이즈가 지분을 상당히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동사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장용 반도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 반도체 현대차 쪽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완전하게 현대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로봇 피지컬 AI나 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가 그룹에 대한 반도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수용을 하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토르트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이 완전하게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는 뭐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떨어지는 만큼 다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5,000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5,100원 제시를 해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손절가를 한 4,800원 정도까지 낮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7,000원 선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길 대표님과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돈 되는 섹터를 포착하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반도체를 봐야죠.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 길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뭐 저도 네. 앞주에서 뭐 하이닉스 상장, 뭐 이번 주에 계속 앵커 브리핑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요즘에 제일 궁금하잖아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그러냐? 떨어지는데. 네, 딱 이 얘기가 사실은 가장 클 것 같고 그러면 언제까지 빠지냐?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딱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주가가 무한정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고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0일 선을 살짝 깨기는 했어요.
근데 완전 그 지지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선은 삼성전자는 한 26만 원. 26. 네. 왜냐면 이제 기존의 갭으로 뜨기 전에 딱 그 상태가 26만 원이 지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 210.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는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10년 넘게 해보고 있지만 경험상으로 많이 오른 거는요. 분명히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조정 구간이 언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 구간이 지금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길 거냐 짧은 거냐가 이제 두 번째 그쵸, 문제잖아요. 기간의 문제죠. 이제. 네, 근데 저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우선은 뭐 ADR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그냥 실적, 본연의 가치로 한번 가보자고요. 뭐 이제 수급 이런 거 제외해 버리고 본연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사이클은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도 줄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을 누군가가 또 틀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뭐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다른 업체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메모리 공급량을 확 올린다라고 쳐봐요. 없어요. 올릴 수 있는 업체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HBM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쫓아오고 있냐?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쫓아오는데 그 갭이 최소 2년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4E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7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조금 지나면 80, 85, 90 금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쫓아오는 건 더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 지금이 싼 구간이 맞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맥커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28년까지 공급 부족 지속될 거다. 근데 수요 증가율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는 구간이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모으는 게 맞고요. 저희 중간에 잠깐 광고 나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현재 구간에서는 사모으시는 게 맞다. 네, 굳이 쫄 필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어서는 길 대표님은 지금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뭐 더 싸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뭐 삼전 하이닉스 좀 간단하게 보고 또 네. 소비장 쪽 좀 보죠. 우선은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지금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재료가 2개가 남았죠. 실적 발표 남았고 ADR 상장 남았기 네. 때문에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한 4% 때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결론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DR 관련해서는 앞에서 호소 앵커님이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쁘게 잘 얘기해 줬잖아요. 사고 예탁하고 본주로 바꾸고 프리미엄 올라가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DR이 상장이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걱정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본주를 살 때는요. 실적에 대한 거는 오케이인데 환율 변동성에 대한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달러로 사버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ADR이 아마 흥행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못할 이유가 현재 구간에는 전혀 없어요. 네, 없죠. 왜냐면 마이크론이랑 이제 실질적으로 대놓고 같은 시장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높아요. HBM 점유율 1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좋을 건데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과 본주의 차이가 만약에 갭이 점점점 벌어진다? 본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불나방처럼 다 달라듭니다. ADR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때 차라리 본주를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금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본주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개인들이 네. 만약에 미리 네. 달러를 바꿔두신 게 아니시라면 저는 차라리 본주를 보시는 게. 어. 왜냐면 현재 가격대가 아까 210만 원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저점 부근이거든요. 지지선 하단 네. 부분. 그럼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잠정 실적에서 나왔고요. 여러 예상치들이 나왔는데 파운드리 흑자 전환 이야기가 네,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빨라도 원래 내년 이야기했고요. 올해 초에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실적 1분기 실적 발표 보고는 요새 분위기 괜찮은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되겠는데 했는데 2분기에 지금 거의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자가 완전히 돌아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떴다, 확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탄력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SK하이닉스 못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둘 다 사는 게 맞죠. 네, 그리고 HBM4부터는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3E까지 밀렸던 이 자존심을 4E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이에요.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800 이하까지도 그러니까요.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보면은 크게 안 움직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움직이고 있고 원익이 IPS 한 1%대.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보다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공정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면 전공정 담을 거냐 후공정 담을 거냐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현재는 둘 다 담는 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후공정에서 여전히 우위 사업에 대한 점유율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을 많이 쳐주잖아요. 왜냐하면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TC본드에서는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잘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아까 저희 딱 시작할 때 그 8가지 공정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증착 공정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만 원 초반대를 지키고 있는데 고점 대비하면 44% 빠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97,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점 부근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버텨주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현재 저점 부근에 가깝다. 그리고 전공정 기업들도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뭐 전공정, 후공정 골고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TSMC 편. 오늘날 전 세계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의 심장을 독점하며 이 회사가 멈추면 지구의 기술이 멈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테크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제국의 시작은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철저한 비웃음과 가스라이팅이었는데요. 자체 설계도 한 장 없이 난이시키는 하청 제조만 하겠다던 이들을 월가는 잡상인 취급하며 빈섰죠. 전 세계를 속인 기난적인 대신을 딛고 일어선 이 고독한 거인의 이름, 바로 TSMC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조금씩 덩치를 키워가던 1990년대 후반의 TSMC. 이때 당시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절대 강자 인텔이 뜻밖의 손을 내밉니다. 너희의 하청 능력을 시험해보겠다며 자신들의 반도체 칩 일부를 발주한 것인데요. 대만의 엔지니어들은 기회라 믿었고 밤을 새워가며 인텔의 까다로운 기준과 수율을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기술력을 증명하자 인텔은 거대한 대량 발주를 약속했고 TSMC는 드디어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인의 덫이었습니다. 인텔의 진짜 목적은 주문이 아니라 하청업체인 TSMC의 핵심 제조 데이터와 공정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고스란히 손에 쥔 인텔은 내부 비공개 보고서에 대만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위협적이니 물량을 주어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죠. 그리고 약속했던 대량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립니다. 거대한 공장 라인이 통째로 텅 비어버린 TSMC는 막대한 감가상각비와 적자를 떠안으며 단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TSMC의 독종 DNA는 이 위기에서 폭발합니다. 창업자 모리스 창은 적을 탓할 시간에 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기술 장벽을 만들자며 전 직원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는 올빼미 부대를 창설합니다.
남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이들은 벌어들인 돈 전부를 차세대 신공정 연구와 장비에 쏟아부어버리는 도박을 감행하며 기술의 고지를 안개 너머로 올려버렸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을 기만했던 거인 인텔마저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칩을 만들어달라며 고개를 숙이게 만든 부활의 신화. 철저한 배신을 오직 기술의 광기로 갚아준 고독한 거인, 바로 TSMC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함께 복기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한 주도 투자 전략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